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운영체제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운영체제가 어떻게 작업하는 걸까요? 운영체제가 컴퓨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다. 운영체제란 컴퓨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9.01-02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물리적인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결합하여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단원의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좀 외울 게 있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활동은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제작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동작하거나 또는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난이도로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그냥 단순 동작하거나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난이도 정도로 교수학습을 구현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으로 동작함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다음,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탐구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탐구 중심의 활동,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 초등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통해 물리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게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1단원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활동은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제작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할까요? 네.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동작하거나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난이도로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으로 동작함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어떻게 활동을 구성해야 할까요? 네. 초등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통해 물리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게 활동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중심의 활동을 하고 어떤 수업을 통해 학생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할 수
학생에게 종합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탐구 중심의 활동,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2단원 데이터에 관련된 성취기준의 사회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가 갖는 특징과 장점을 탐색하고 무엇을 활용하여 실제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컴퓨팅 시스템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컴퓨팅 시스템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문자 같은 경우 문자는 ASCII 코드, 유니코드로 디지털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또 이미지는요, 비트맵으로 우리가 점 찍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벡터 형태, 얘네들로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배우는 거긴 하지만 뭐 샘플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나타낼 거고,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데 어떤 기법? 이제 컴퓨팅 시스템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들을 알아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도 구정 02-02와 관련이 있죠. 구정 02-02 성취기준 뭐였죠?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의미, 공통점 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다시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의미, 공통점으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구정 02-04와 관련된 거죠.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나타내고 이를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의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나에 따른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에 비교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탐색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여러 기기로 전이될 수 있게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자, 여기서는 실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파일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습 환경에 비교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탐색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여러 기기로 전이될 수 있게. 자,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실습 환경에 비교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탐색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디지털 데이터를 탐색도 하고 저장도 하고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여러 기기로 전이될 수 있게. 내가 하나의 기기로만 내가 이 운영체제와 파일 시스템을 운용할 때 하나의 기기에서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기에서도 저 기기에서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기기로 전이될 수 있게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또 다음, 학생의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활동부터, 여기 중요하죠. 기초적인 활동은 뭐예요?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활동부터 좀 어려운 단계는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그쵸? 다음,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한다. 얘는 이제 데이터 단원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되죠.
아까 1단원에서는 어떤 교수학습 중심이었죠? 어떤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죠? 탐구 중심,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중심을 했죠.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즉 데이터 분석 활동의 전 과정이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동 혹은 문제 기반 학습의 맥락에서 수행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 어떤 교수학습 방법?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동이나 문제 기반 학습의 맥락에서 수행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2단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형태로 실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활용하여 사용하죠? 데이터를 컴퓨팅 시스템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어떤 데이터들?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자, 다음 실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파일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교수학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실습 환경에 비교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탐색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될 수 있게? 여러 기기로 전이될 수 있게 교수학습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하죠? 활동 중심. 자, 그러면 이때 교수학습 방법에서 데이터 분석 활동의 전 과정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동 혹은 문제 기반 학습의 맥락에서 수행됩니다. 자, 마지막 학생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기초적 활동부터 어떻게 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교수학습을 실행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적인 활동은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 있는 활동은 자, 기초적인 활동은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활동부터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고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에 따라 구분하고 저장하죠?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의미, 공통점. 네, 다음 3단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성취 기준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03-03 뭐였죠? 구정 03-03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다. 자, 그럼 성취기준 해설 구정 03-03 한번 읽어봐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목표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인식하고 여러 알고리즘에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정 03-05 자, 구정 03-05는 뭐였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까요?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 데이터를 도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예시는 배열이나 리스트 등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 단계 3개 뭐가 있죠? 문제 발견, 상태 정의, 핵심 요소 추출.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무엇과 무엇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도록 한다?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해야 돼. 그럼 무엇을 활용해?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이니까 학생의 사고 과정을 누적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사고 과정을 누적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다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구조, 논리 연산, 중첩 제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구조, 논리 연산, 중첩 제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수준으로 프로젝트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야 될까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해야겠죠? 다음,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교수 학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어디 영역과 연계하여? 컴퓨팅 시스템 영역과 연계하여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이를 동작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도 제공할 수 있다. 다음,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프로그램 작성은 무엇을 절약하는 방안이죠? 시간, 에너지, 컴퓨팅 시스템 자원을 절약하는 방안이다. 4단원까지 하고 합쳐서 성취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인공지능 성취기준 해설. 여기가 제일 전 안 외워지죠?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모델, 학습, 데이터 등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성되는 원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모델,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성되는 원리죠. 다음, 그래서 이미지, 소리, 글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얘를 학습시키고 학습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각각의 해결 방안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한 후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성취기준시 고려사항 중요한 걸로는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시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의 인지적 부하가 적은 형태로 교수 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시 학생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의 인지적 부하가 적은 형태로 교수 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학생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앞에서도 뭔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1단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수준의 프로그래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동작하거나 간단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난이도. 그쵸? 얘는 익숙하게. 다음, 인공지능 윤리는, 여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윤리는 개인의 성향이나 문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하고 학습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구성한다. 5단원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사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윤리, 사이버 폭력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사례가 있죠. 어떤 사례를 분석해야 될까요? 3가지?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과몰입 등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진로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로 연계 교육을 고려한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논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 먼저 추상화 단계 3개 뭐죠? 문제 발견, 상태 정의, 핵심 요소 추출. 자,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무엇과 무엇을 활용하죠?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기록하죠? 학생의 사고 과정을 누적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 다음 무슨 영역과 연계하여 어떻게 진행하죠? 컴퓨팅 시스템 영역과 연계하여 무엇을 설계 제작하고 그쵸,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이걸 동작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작성은 무엇을 절약하는 방안이죠? 시간, 에너지, 컴퓨팅 시스템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시 4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시 어떻게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할까요? 학생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의 인지적 부하가 적은 형태로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5단원 디지털 문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죠?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과몰입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취기준 해설이었습니다.